네, 오늘도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지연 아나운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시장이 좀 사소한 악재에도 크게 변동을 주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란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하면서 이게 기상 이변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그렇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누군가가 또 격추한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실종됐다라는 보도는 우리 장이 개장하기도 한참 전에 오늘 이제 새벽에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뭐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뭐 기후 이변 때문에 기상 상황 때문에 헬기가 이제 추락한 걸로 이제 보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제 크게 흔들릴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걱정하지 않고 우리 시장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탑3 종목으로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장 탑3 종목 차례차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탑1 종목은 HLB 이틀 연속으로 지금 하한가까지 이제 공두박질을 쳤는데 문제는 지난 금요일 날은 하한가까지 이제 주저앉고 난 이후에 별로 이제 거래가 많이 안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HLB가 장 초반에 하한가가 풀리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핫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이제 곤두박질을 치다 보니까 HLB 리보세라닙이 일단은 이제 간암 적응증에 대한 이제 시판 허가 획득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뭐 폐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형암 적응증을 지금 확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닙 자체가 뭐 무의미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간암에 대한 부분들도 6개월 이후에 이제 다시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서류를 보완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일단 HLB 충격 때문에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이제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HLB 시가총액이 지금 이틀 만에 거의 뭐 6조 원, 7조 원 가까이 지금 증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시장 여파가 좀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탑2 종목. 요즘에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수출 때문에 주목을 좀 받더니 이제 라면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삼양식품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 20%가 훨씬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이제 K컬처뿐만 아니라 이제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네. 삼양식품의 이제 불땡볶음면 되게 매운 라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워낙 이제 해외에서 인기리에 이제 판매가 많이 되고 실적이 이제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아주 강하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빙그레가 이제 만들어내는 바나나 우유. 네. 이 바나나 우유도 해외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좋아한대요. 그래서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맛있잖아요. 네. 디자인도 이제 단지 모양처럼 이렇게 되게 이쁘고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 우유도 이제 인기리에 이제 해외에서 판매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빙그레도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김 있잖아요. 김, 조미김. 조미김이 또 이제 해외에서 수출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또 품귀 현상이 생기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지금 나오면서 식품주들이 지금 때 아닌 이제 호황을 맞이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탑3 종목은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 전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닥터카파라고 하잖아요. 구리 가격이 지금 연일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력 수요는 급증을 하는데 사실 전기 전선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살짝 고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강하게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되고 있거든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AI 수요와 그리고 이제 구리와 관련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조금 있다가 또 역시 이제 투눈에서 LS 일렉트릭은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때도 분석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급하셨다시피 LS 일렉트릭 관련해서 전력 설비 관련주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주 잠시 뒤 투눈에서도 언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오후 레시피는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조금 이제 속쓰린 한 줄 전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줄 레시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빼고 다 신고가. 이게 이제 글로벌 주요국 20개국 증시 중에서 지금 14개 국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일단 미국 경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소프트 랜딩에 성공했다, 연착륙에 이제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일단 우리 이웃나라 이제 중국이 부양책에 힘입어가지고 경기 회복세가 이제 빠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경기는 이제 회복되고 있고 주요 국가는 지금 금리 인하를 이제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좀 되면서 이미 신고가를 치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 20개국 중에 14개 국가가 신고가인데 우리나라가 편성을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결국 하나는 딱 하나 이제 떠오르는 악재는 금리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거든요. 우리 네. 시장이 아무래도 이 기준금리,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노이즈 속에 워낙 이제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IMF가 지금 연초에 한 2% 정도였다가 2.5%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수출 지표도 지금 꾸준하게 개선이 좀 되고 있거든요. 물가도 뭐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위험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전반의 이제 흐름을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데 우리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좀 못 가고 있다. 다만 이런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좀 디커플링이 오랫동안 이제 지속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제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성장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충분히 이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오늘도 물론 뭐 코스닥 지수가 지금 1% 넘게 이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HLB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충분히 좀 있었고, 특히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제 좀 수급이 좀 들쭉날쭉, 외국인 투자자들도 아무래도 이제 좀 단기간적으로 이제 시장 대응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불식된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 증시도 충분히 뭐 주요국 증시처럼 신고가 랠리를 한번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전망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성장도 잘 하고 있으니까요.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시장 후발주로라도 쭉쭉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전거래일에 편입했던 오스코텍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HLB 하한가 이슈에도 좀 손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빨간불로 시작했다가 지금 좀 파란불을 튀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HLB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되게 선방을 했잖아요. 그게 어차피 HLB 관련주들이 전부 하한가까지 이제 그 주가가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거래가 별로 안 되니까 이제 오히려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확산되는 모습. 다만 오늘은 HLB 그룹주들 중에서 하한가를 벗어난 기업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래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붙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제한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HLB는 뭐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만 원 전후가 이제 주가 방어선이 충분히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LB 악재는 이미 이제 이틀 동안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그 외에 나머지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기술 수출을 통해서 이제 빅파마와 협업을 하면서 신약 개발에 이제 뛰어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전망을 좀 해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오스코텍 레이저 티닙이라고 하는 비소세포 폐암 신약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제노스코라는 기업의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상업화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 국내에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로얄티를 오스코텍이 이제 수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흑자 전환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도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32,650원에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지금 현재 딱 그 가격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차트 추세가 이미 박스권 31,000원 정도 부근을 이미 뚫어낸 상태거든요. 박스권 흐름을 이제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는 이제 초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은 어차피 이제 폐암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빠르면 8월 달에 이제 신약 승인 여부가 결정이 좀 될 거고, 그러면 4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로열티가 이제 유입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반영시킬 수 있는 구간이다. 오늘도 뭐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흑자 전환과 신약 승인 모멘텀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5월 14일에 편입했던 테크윙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좀 흐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볼까요? 네, 이번 주에 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결국은 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쵸? 이번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제 가이던스, 이미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를 한 10% 정도 이제 더 뛰어넘는다면 지난 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충분히 랠리를 한번 펼칠 수 있을 거다.
천비디아가 아니라 최근에 뭐 목표 주가를 뭐 1,200달러, 1,350달러까지 이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국내 지금 반도체 기업들 움직임을 보면 오늘 SK 하이닉스는 조금 쉬고 삼성전자도 한 1%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부장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좀 확인하자라는 이제 심리가 좀 강하게 반영되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미 확인하고 나면 그때는 또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테크윙이라든지 뭐 PSK 홀딩스라든지 HBM과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기업들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우스 같은 기업들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2분기 이후 실적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미 선조정을 이제 받았던 기업들은 지금 현재가 오히려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테크윙은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딱 일주일 만에 한 13% 정도 워낙 저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좀 됐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이제 공략을 했고 그리고 한 13%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요. 목표가 4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4만 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도 아주 좋은 자리에서 선 조정받은 자리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들고 오셨겠죠? 네, 또 누군가가 봤을 때는 되게 고평가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인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18만 9,700원 현재가로 알테오젠이라는 오.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고 주가가 네.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고평가네 어쩌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HLB가 악재가 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약바이오 업계 기업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신약과 개발과 관련된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관문들을 이제 뚫어놔야 되고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결국은 자금력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하고 있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이오테크 기업들보다는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좀 낮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형 변경 기술, SC 제형 변경 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을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독점적으로 이 플랫폼 기술을 이제 머크 쪽에다가 이제 넘겨주면서 사실상 2028년 이후가 되면 키트루다 이제 SC 제형이 오히려 이제 키트루다 원래 이제 제품보다 매출이 좀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대략 한 50% 정도 이제 매출 내년도에 이제 키트루다가 거의 한 40조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2028년에 아주 보수적으로 한 50% 정도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이 대체된다라고 이제 봤을 때 그 50% 매출이면 20조 원이잖아요. 20조 원의 로얄티를 예를 들어서 지금 3%냐 5%냐 뭐 말들은 많은데 어쨌든 3%만 하더라도 연간 6천억 원 정도, 5%면 연간 1조 원 정도의 현금이 매년 유입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2044년까지 이게 와. 유입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사실상 앞으로 알테오젠이 벌어들일 현금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이제 상승 여력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뭐 이게 완벽하게 불확실성이 다 해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네. 키트루다 SC 제형이 머크사에서 이제 추산하는 것처럼 과연 50%의 이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 부분도 불확실성이고. 그리고 이제 이 피하지방 주사제라는 게 피부 질환과 관련된 이제 약간의 이제 부작용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좀 하면 몇 가지 노이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아주 보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꾸준하게 이제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그걸 따져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조 원이라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중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가장 지금 높게 잡고 있는 게 30만 원 정도인데 네. 지금 현재 지금 18만 원, 19만 원짜리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오히려 이제 HLB가 악재 때문에 주가가 지금 완전히 부러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어찌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제약 다음으로 지금 알테오젠이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이제 크다라고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오히려 이제 HLB가 아니라 알테오젠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최근에는 MSCI 이제 한국 지수로도 알테오젠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도 꾸준히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감안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한 20% 정도, 한 24만 원 정도의 일단 1차 목표가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6만 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고가가 22만 5,500원인데 24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35,250원 현재가로 KC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종목은 4월 달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손절가를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전 할 겸 그리고 또 AS 할 겸 다시 한번 오늘 KC텍을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우스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제우스처럼 세정 장비 쪽에 이제 장비를 주로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이제 CMP 장비, 세정 장비, 디스플레이 이제 웹스테이션 장비 이런 장비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CMP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거의 삼성전자 내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KC텍이 이제 CMP 장비를 이제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점유율이 이제 3위까지 지금 높아진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HBM 얘기를 할 때 TSV 이제 공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D램을 이렇게 이제 적층을 해서 쌓아 올리고 나면 이제 이 D램끼리 전자적인 신호를 이제 주고받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구멍을 이제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 네. 전극을 구멍을 이제 뚫어내는 이제 TSV 공정을 이제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들이 남겠죠. 그걸 이제 세정하는 장비가 필요하고 또 적층을 하면 두께가 계속 두꺼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D램의 이제 두께 자체도 계속 이제 얇게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CMP 장비가 이제 앞으로 더 계속해서 많이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8단, 12단까지 이제 기술 개발이 됐는데 16단까지 이제 상용화가 좀 되면 더 얇아져야 되기 때문에 세정에 대한 이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후 공정 쪽에서 이제 세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정 장비를 만드는 제우스라든지 KC텍, 코미코 이런 기업들이 HBM과 관련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KC텍도 실적 발표가 좀 늦어지면서 실적이 좀 미스가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매출액은 예상치를 지금 10% 넘게 뛰어넘었고요. 916억 정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이제 예상치보다 한 25% 정도 더 나왔어요. 1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결국 HBM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1분기 때부터도 이미 이제 실적이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때부터 매출 성장이 이제 나타나는 기업들은 실적에 있어서 눈에 띄게 이제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이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쪽에 대한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당초 예상보다도 이제 설비 투자 금액이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연초에는 한 13만 장, 15만 장 정도 이제 캐파를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 라인을 다 HBM 라인으로 이제 좀 전환하는 투자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HBM 공정에 따른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정 장비 쪽이 또 크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1,000원 정도 이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1,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들고 온 KC텍 저도 흐름 한번 체크 잘 해보겠습니다. 네, 장 끝나고 혹시 매니저님 또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장 끝나고 오후 4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조금 무겁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시장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지 시장 대응 전략과 핵심적인 이제 종목들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에도 김영민 매니저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